에볼라 바이러스 출혈열이 서아프리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발표한 국내 예방 대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한국원자력병원은 식도암 환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 방법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의결한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의료 항목과 범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명사 초대석에서는 한국원자력병원 박종호 박사님과 함께 폐암과 식도암의 증상과 치료,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메디컬 뉴스 이슈인 피플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은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 백신 및 항바이러스제가 없으며 치사율은 20에서 90%에 이릅니다. 에볼라 출혈열의 잠복기는 2에서 21일이며 감염되면 잠복기 후에 갑자기 발병하여 열, 오한, 두통, 목 아픔 등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에볼라 출혈열 대책반을 구성하여 국내 및 국외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에볼라 출혈열 의사 환자에 대한 추적조사 및 역학조사에 대한 지침을 전국 국립검역소, 시도 및 시군구 감염병 담당 부서에 배포하여 국내 유입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음료수 마시기,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등 해외여행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원자력병원은 식도암 환자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 방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도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 사망률이 높은 악성 질환 중의 하나로 현재 5년 생존율이 15에서 30%에 불과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적항체 치료법은 암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EGFR 수용체에 약이 달라붙어 암세포를 죽이는 원리로 식도암 치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이지만 표적 치료제의 대표적 물질인 세툭신맘을 이용한 치료법은 환자마다 다른 치료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과 같은 기존 항암제와의 병용 치료 효과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어 적용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박종호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박사팀은 세투시맘이 어떤 식도암 환자에게 효과적인지 기전을 분석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물 치료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세툭신맘과 시스플라틴의 병용 효과는 EGFR이 활성화되어 있는 식도암 세포의 경우에서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요. 이 같은 점을 이용하여 사용 약물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 암으로 특히 식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한테 있어서 굉장히 고가인 이런 세툭시맵이라는 약제를 함부로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이것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쓸 경우에는 여러 경제적인 또는 부작용도 줄이면서 또 완치율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연구는 동양인에게 많은 악성 식도암 치료에 있어서 처음으로 유전자 변형 차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연구 결과는 유럽의 국제전문학술지 온컬러지 레포츠 7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요즘 중년 남성들에게 요로결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요로결석 환자는 1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5%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별로는 40대, 50대가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해 중장년층 남성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로결석은 먼저 요로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요로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 소변 내려는 요관, 또
방광, 요도를 요로라고 합니다. 그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결석, 돌이 생긴 것을 요로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로결석 진료 인원이 다른 계절에 비해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소변이 농축이 되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므로 해서 소변 내에 있는 결석 성분들이 진해져서 결국은 그런 성분들이 뭉쳐서 돌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진단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검사는 정맥 내 신우 조영술로 결석의 위치, 크기, 폐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석의 크기가 5mm 미만일 경우에는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거나 줄넘기 등의 운동을 실시해 자연 배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평소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구연산이 풍부한 오렌지, 귤과 같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고가의 항암제와 첨단 수술법 때문에 의료비가 비싼 4대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 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 방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소장질환과 심장 이식을 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중증질환 보장 범위가 늘어나면서 약 5,200여 명이 보장 혜택을 받고 연간 20억 원의 보험 재정이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실료와 진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최대 11만 원에 달했던 4인실 입원비는 2만 4천 원으로 대폭 떨어집니다. 특정 진료를 정해서 받기 위해 더 부담했던 선택진료비 역시 평균 35% 줄어들고 2017년까지 모든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환자 부담 경감액이 총 6천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료계 손실은 수술 수가 인상 등으로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선택진료 개편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8월 1일, 상급병실 개편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원자력 의학원은 1960년대 초반에 방사선 의학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립된 암 치료 전문 연구 치료 기관입니다. 원자력 병원에서 우리 흉부외과의 역할은 특히 폐암, 식도암, 전이성 폐암에 있어서 한국의 의료 수준을 전 세계 탑으로 올려놓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과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암학회에서 세계 각국의 암센터의 폐암 자료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폐암 자료를 공인받고 그것이 지금 미 암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폐암, 특히 폐암과 식도암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폐암에 있어서 우리 한국 남자에서 발생률이 3위가 지금 폐암으로 되어 있고 여자에 있어서 발생률 5위가 폐암입니다. 이렇게 3위, 5위지만 사망률은 공이 1위가 이 폐암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 식도암의 경우에도 남자에 있어서 발생 순위는 15위에 불과하지만 사망률이 70%가 넘는
아주 치사율이 높은 암이 식도암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과 식도암은 완전히 다른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얘기하기는 어렵고, 먼저 폐암인 경우에 증세가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아무 증세가 없는데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종괴가 음영이 있어서 그것을 주소로 병원을 내원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검진을 하지 않은 환자 중에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거나 흉통 또는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내원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식도암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식사를 할 때 목에서 걸린 듯한 느낌이 있으면 그때 이제 병원을 찾아오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병이 상당히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치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폐암, 식도암, 이게 둘이 공이 그 방법이나 약제 뭐 이런 것은 다 틀리지만 크게 세 가지가 같이 세 가지 치료 방법을 같이 쓰면서 완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근치적 절제술, 수술 방법이고, 수술 방법이 계속 발전되면서 완치율을 높이고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방사선 치료 또는 여러 가지 항암제를 이용한 항암 화학요법, 이 세 가지를 결부시켜서 완치율을 높이는 데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도암의 경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완치율이 10% 전후였던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과 새로운 항암제를 결부함으로써 완치율이 한 30%까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70% 이상의 환자에서 이게 치료를 지금 못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특히 항암제 치료는 이 식도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항암제로는 치료 완치의 한계에 다다른 지금 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는 새로운 항암제를 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표적치료제라는 것 중에 EGFR 수용체를 대상으로 한 세투시맵이라는 약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투시맵이라는 EGFR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런 약제는 기존에 폐암이라든지 또는 대장암, 또 자궁암에서는 효과가 아주 괜찮은 약제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식도암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실험하는 나라별로 부작용만 더 늘어나고 효과가 전혀 없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서의 보고를 보면 그래도 치료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보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이렇게 나라별로 이런 임상 시험 결과가 틀린 이유가 뭔지를 알고자 우리가 실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식도암은 같은 식도암이라도 그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 틀리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EGFR 수용체의 발현이 높이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프라스틴 기초로 하는 항암제인 시스프라틴인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와 또 이번에 우리가 연구한 세투시맵이라는 약제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실험실 또는 동물 실험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로 해서 식도암 환자에 대해서
항암제 치료,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유전자 발현 양상에 따라서 적절한 약제를 조합할 경우에는 그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폐암, 식도암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질환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빈도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50년 전만 해도 폐암이라는 질환은 굉장히 희귀한 질환이었습니다. 그 희귀한 질환이 150년 사이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에는 제일 크게 기여한 것이 흡연이고, 특히 폐암보다 식도암은 흡연과 연관성이 더 큽니다. 이런 흡연과 또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자연 환경, 일상 환경이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150년 전 생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폐암이나 식도암의 발생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금연이고, 둘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주거 환경에 있어서 가능한 한 친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 브리핑입니다. 병원에 가기 힘든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아플 경우 가장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에서 IPTV나 스마트워치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증상을 이야기하고 의사의 처방 전이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집 근처 약국에 전달돼서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약을 찾고 배달받을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하겠죠? 이런 최첨단 IT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원격 진료라고 부릅니다. 의료진은 원격 관찰을 통해 가정 내 환자 관리, 행동 습관 관찰, 당뇨병 환자 관리,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원격 의료를 화상 진료가 아닌 예방 관리와 만성기 질환에 대한 원격 관리 등으로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의료 공급자와 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행동 변화의 관찰에 원격 의료를 활용하면 의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의료 공급자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원격 의료는 의학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도 대면 진료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 의료가 전적으로 환자의 선택이기에 각종 기계와 설비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밝혀 원격 의료가 시행된다면 취약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접근성이 높아지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격 진료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3월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합의했습니다. 원격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 간 원격 진료가 금지되어 있지만 의료와 IT 융합 시대 시범 사업을 통해 원격 진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를 통해 법 개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난 현재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은 여전히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발표대로라면 지난달 의사 환자 간 원격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야 하지만 현재 시범 사업 지역 선정,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 모집 등 실무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한 추모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첫 면담을 갖고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의협회장 선거 등으로 일정이 늦춰진 원격 의료 시범 사업과 관련해 추가 준비가 거의 필요 없는 원격 모니터링 분야부터 먼저 시범 사업에 착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진단과 처방을 제외한 관찰, 상담, 교육에 한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초진을 제외한 재진 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보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원격 시범 사업에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와 도서 벽지의 경증 질환 초진,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의 의사, 의료인 간에 실시됐던 시범 사업을 활용해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원격 모니터링 등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까지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 입법에 반영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도 하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소규모 개인 병원 의사의 주기적인 교육 상담과 지역 건강 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관리를 지원하는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9월 중으로 추진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 사업 확대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의료 관광, 환자 편의 증진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입법 예고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후 오는 8월 중 시행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 중 일부 분야를 자법인으로 설립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상의 자법인 설립, 운영 요건과 절차 및 의료법인 관리 감독과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할 것이며 금년 중 자법인 설립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립이 극심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국민과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보험 재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결정으로 환자들에게 최선의 의료 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해 봅니다.